네, 오늘 12일 일제 여야가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세 사람으로 이제 3톱 체제로 가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현직 원내대표인 윤재혁,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오각편대를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보면 뭐랄까 운동권 출신의 이제 보수로 회귀한 원희룡, 중도 이미지가 아주 강한 안철수, 여성 소구력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원조 보수격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잘 어울려진 구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28일 남았나요?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2024년 3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여야 선대위 체제 구축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12일 일제 여야가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트로이카 체제, 3톱 체제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오각편대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세 사람으로 이제 3톱 체제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소식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현직 원내대표인 윤재혁,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오각편대를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셀지, 3톱이 셀지, 오각편대가 셀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소식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해찬과 김부겸의 3톱 체제인데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민주당 공천을 통해서 친명정당, 나아가서는 찐명정당, 더 나아가서는 대명정당, 대명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장동 변호인들은 전부 살아남았다라는 의미의 대명정당입니다. 저는 친명이 위에 찐명이 있고 찐명 위에 대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완성한 인물이에요. 당연히 선대위원장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후견인이죠. 뭐 멘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이해찬이라는 인물은 어마무시한 인물입니다. 이게 7번 국회 총선에 도전해서 7번 다 당선된, 그러니까 선거의 제왕 같은 인물인데요. 13대부터 3, 4, 5, 6, 7 총선, 18대 2008년인데 그때는 쉬고, 그리고 19대 20대 또 도전을 해서 그래서 7선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노무현의 자산을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에 굉장히 두꺼운 자기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네,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했죠. 행안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4번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앞에 이재명, 이해찬 두 사람이 상당히 이제 좌파 쪽의 인식이 강하다고 보면, 김부겸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제 뭐 진보적이지만 중도 쪽에 가까운 진보 또는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해찬과 이재명은 집토끼를 잡겠다. 그리고 김부겸은 산토끼를 잡겠다. 이런 전략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선대위의 정식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나죠. 뭘 하겠다? 정권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승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선대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찐명 완성 플러스 이제 앞으로 통합 시작, 요 개념을 갖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집행위원장이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재옥 현 원내대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총괄을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각편대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뭐 참신했고,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잡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보다 상당히 공천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온 건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공천의 잡음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통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한동훈 원탑 체제로는 여러 가지 좀 방어하기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고요. 요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갈리면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제 요 오각 편대 체제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위원장이 안철수,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요 3인에게 직접 또는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을 통해서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세요. 이제 얘기를 했고, 이들 나머지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쾌히 수락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들었고, 제가 직접 원희룡 뭐 전 장관이나 안철수 의원은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국민의힘이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죠. 나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카드를 갖고 시작을 했고, 나머지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윤재옥은 물론이고 전부 다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자,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이죠. 원희룡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주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했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어떤 사람이죠? 지금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뛰고 있고, 혁신기업가 출신입니다. 안랩.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제3당이었던 시절 경험한 사람이죠. 나경원 서울 동작을에서 지금 뛰고 있고, 역시 단추 공천을 받았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그리고 4선 의원, 그리고 원조 보수로 통하죠. 그다음에 윤재옥 대구 달서울의 단수 공천을 받았고, 3선 의원, 그리고 경기 경찰청장을 지냈고, 이제 원내대표. 그래서 이 조합을 보면 이게 뭐랄까 운동권 출신의 이제 보수로 회귀한 원희룡, 그리고 혁신 기업가 출신으로 중도 이미지가 아주 강한 안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소구력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아주 원조 보수 격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잘 어울려진 구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대를 짜서 지금 이제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과 이제 겨루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은 이제 중도층을 찾아서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찾았고요. 영등포, 양천은 이제 각각 가불가불 해가지고 이제 4군데 의석이 있는데, 지난 4년 전 21대에서 국민의힘이 전부 다 이제 패배한 지역입니다. 영등포 이제 갑의 김영주, 을의 이제 김민석, 여기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승리를 한 지역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의원이 공천 이제 과정에서 반발해서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금 이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영등포 을도 상당히 이제 중도층의 심리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양천도 이제 갑이 이제 민주당의 황희, 을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용선 의원인데, 이것이 왕년에는 또 국민의힘이 많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중도층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스윙보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석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여기를 이제 간 것 같고요.
이재명은 어저께 11일에는 이제 천안을 찾지 않았습니까?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천안갑에 국방부 차관을 짓던 신범철 후보가 이제 출마했는데 지금 소위 그 해병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가 이제 하여간 이제 연루돼 있는 이제 인물이라고 이제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권 심판 벨트의 하나로 찾아갔던 거고, 그리고 내일은 대전 대덕 뭐 이런 데를 찾아가는데, 대전 대덕 이런 데가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R&D 예산을 많이 축소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노를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으로 찾아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선대위원장을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선대위 체제를 굴림으로써 이제 28일 남았나요?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